자, 오늘은요, 정말 믿기 힘들지만 또 잘 알려지지는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유능한 프로듀서가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감독에게 버려진 후에 그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감독으로 우뚝 섰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과 커리어, 그리고 신뢰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는지 그 배신의 미스터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김초희 감독이 나중에 남긴 말입니다.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죠. 그녀가 느꼈던 엄청난 책임감, 그리고 곧이어 닥쳐올 그 배신에 대한 쓰라린 깨달음까지 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곧 알게 됩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07년 파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젊은 영화학도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들의 인연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펼쳐지는데요. 파리에서의 운명적인 첫 만남부터 8년간의 맹목적인 헌신, 그리고 모든 걸 앗아간 충격적인 해고와 마침내 감독으로 재기하기까지,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기나긴 여정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요, 정말 순수한 열정, 그거 하나였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영화를 배우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보수도 없는 연출 부위를 덥석 맡았던 거죠. 당시 나이 32살이었는데 드디어 영화 제작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70만 원.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그녀가 33일간의 파리 촬영에서 미술과 소품 비용으로 쓴 총 금액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엄청난 수완은 당연히 감독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제작부에서는 보석 같은 아이가 들어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해요. 홍상수 감독은 그녀에게 직접 제안을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영화사를 같이 꾸려가자. 심지어 너의 영화도 찍게 해주겠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이 달콤한 제안에 그녀는 정말 큰 결심을 합니다. 파리에서의 약혼자까지 정리하고 모든 걸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죠. 자, 이렇게 그녀 인생의 다음 챕터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한 영화사를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8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쏟아붓게 됩니다. 그녀는 사실상 회사의 기둥, 아니 그냥 회사 그 자체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제작실장으로 시작해서 PD가 됐고 투자, 배급, 홍보에 이르는 영화 제작의 A부터 Z까지 모든 시스템을 그냥 혼자서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 무려 6년이나 걸렸죠. 그녀의 첫 월급이요? 놀라지 마세요. 0원 없었습니다. 보수도 없이 오직 열정과 감독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받게 된 월급이 바로 7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의 급여라고 하기엔 정말 믿기 힘든 액수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요, 회사가 드디어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싶었을 때 그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그 고군분투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금액이었어요. 그녀는 이걸 두고 몰빵했다고 표현해요. 돈을 생각하지 않고 이 영화사가 안정되면 나도 먹고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하나로 버텼던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라는 게 꼭 그렇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정말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녀의 인생과 경력이 한순간에 감독의 개인적인 스캔들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죠. 스캔들이 딱 터지니까 모든 화살이 그녀에게로 향한 겁니다. 투자사들의 항의 전화, 빗발치는 기자들의 연락, 심지어 감독 가족들의 전화까지. 홍상수 감독은 말 그대로 그녀를 방패막이 삼아서 뒤로 싹 숨어버린 거죠.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폭풍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가 일종의 경고처럼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요. 그랬더니 홍 감독이 아주 달콤한 제안을 다시 건넵니다. 1년간 유급 휴가를 줄게. 내가 다 정리할 테니 넌 좀 쉬어. 그녀는 이 말을 믿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정말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그녀는 회사 이메일과 계좌에서 차단당한 채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일방적인 해고였죠.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캐나다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정말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녀가 느꼈을 그 절망과 분노의 깊이가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나요?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사람에게서 받은 그 배신감은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배우 정유미 씨였는데요. 영화 뒤풀이도 마다하고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몬트리올까지 그녀를 찾아온 겁니다. 정유미 씨는 그녀가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그녀를 그 절망 속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딛고 일어서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아가는 과정이죠. 홍상수 감독의 PD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니까 정말 신기루처럼 영화계의 인맥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남아준 정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시나리오를 썼고 마침내 자신의 첫 영화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보세요. 그녀의 역할 변화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틱합니다. 홍상수의 프로듀서에서 해고된 실업자로 심지어 생계를 위해 잠시 친구 정유미의 가사 도우미가 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친구 정유미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하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역전극이 또 있을까요?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김초희 감독이 얻게 된 아주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녀는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스스로 다시 썼다고 할 수 있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이게 바로 그녀를 그 지긋지긋한 분노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소설 홍로몽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그녀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미움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시절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